사랑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말이 들려온 순간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떨어뜨렸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 분명 며느리, 미나였습니다. 지하에서 흘러나온 그 목소리는 간절하고도 애절했죠. 하지만 그 시간 아들 진호는 출근 중이었고 집에는 준호와 미나 단 둘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의 하루는 오후 3시에 멈췄습니다. 정확히 그 시각 미나는 서류와 노트북을 들고 지하로 내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낼 때마다 준호의 가슴도 덩달아 조여들었죠.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의심은 불안으로, 불안은 집착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준호는 낡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학생들 발표를 녹음하던 교사 시절의 유물 같은 장비였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켜고 지하 서재 문 앞 작은 화분 뒤에 그것을 조심스레 숨겼습니다. 그는 상상조차 못한 광경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과연 그 녹음기 속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준호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천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때로는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죠.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오후 2시 반. 준호는 무릎 위에 놓인 책을 내려다봤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시집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려다 멈췄죠.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수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아내 해숙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은퇴한 국어교사였던 준호는 평생 말을 다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아들 진호는 출판사에서 늦게까지 일했고 며느리 미나는 예의 바르지만 말수가 적었죠. 집안은 늘 이렇게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차 드릴까요? 미나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아, 괜찮아. 준호는 손을 저었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어요. 조용하고 차분했죠. 준호는 처음엔 그게 좋았습니다. 집안일도 잘하고 아들에게 헌신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뭔가 달랐습니다. 시계가 3시를 가리켰습니다. 딱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나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는 발소리가 이어졌죠.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내려가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매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미나는 지하 서재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죠.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하는구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느새 한 달이 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 준호는 책을 덮었어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간질거렸습니다. 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호기심이었을까요? 그는 거실을 천천히 걸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까지 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어요. 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걸까?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시집을 펼쳤지만 글자는 여전히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해숙이 떠난 후 준호는 혼자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았지만 그건 다른 문제였죠. 외로움은 사람 수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어요. 빈 침대, 고요한 방, 아내의 체온이 느껴지던 자리는 이제 차가웠습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흘 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미나가 또 지하로 내려갔어요. 준호는 이번엔 따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서재문 앞에 섰죠.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해요. 순간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나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 너무 보고 싶어요.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누구한테?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죠. 설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서재문에서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거실로 돌아왔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들은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내를 잃은 후 생긴 허전함이 슬픔으로, 슬픔이 고독으로, 고독이 의심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진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죠. 아버지, 오늘 어떠셨어요? 응, 그냥 그랬어. 준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말을 더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들은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사랑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누구한테 한 말일까? 왜 매일 지하로 내려가는 걸까? 왜 문을 잠그는 걸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결심했어요. 확실히 알아야 해.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녹음기가 나왔어요. 교사 시절 수업을 녹음할 때 쓰던 장비였죠. 이걸로 확인해 보자.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나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갔을 때 준호는 조용히 지하로 내려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재 문 근처 책장 뒤에 녹음기를 숨겼어요. 이게 맞는 걸까? 양심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그는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미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조용히 설거지를 마쳤어요. 아버님,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준호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미나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앉아 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느리게
너무 느리게. 1시간이 지났어요. 미나가 올라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죠. 저녁 준비할게요. 응. 준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 준호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어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어폰을 꽂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사랑해요. 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당신을.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당신? 당신의 시를. 시? 세상에 남기고 싶어요. 무슨 소리지? 사랑해요, 어머님. 어머님? 준호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님이라고 했나? 아니, 잘못 들었을 거야. 그는 다시 재생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라는 단어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작았거든요. 그는 이어폰을 빼고 침대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당신? 시? 사랑해요? 무슨 의미일까?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의심은 확신처럼 커져갔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했지만 다른 한편에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어요. 아내를 잃은 후 생긴 공허함이 이제 독이 되어 그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어요.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재생, 당신의 시를 세상에 남기고 싶어요. 미나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절절했습니다. 당신이 쓴 글들은 너무 아름다워요. 준호는 숨을 죽였어요. 당신? 누구를 말하는 거지? 사랑해요.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당신을. 준호는 녹음기를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이 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는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들어야 했어요.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당신의 잡음이 섞였습니다. 사랑어. 뭐라고? 마지막 부분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거죠. 준호는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랑해요. 그 말만 또렷했습니다. 준호는 이어폰을 빼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작게 중얼거렸지만 의심은 점점 짙어졌어요. 그날 아침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아버님, 진 드세요. 미나가 밥그릇을 내밀었어요. 응. 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진호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준호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미나는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 주방에 울렸죠.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어요. 예의 바르고 조용한 며느리. 하지만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진호가 출근하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오후 2시 미나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준호가 물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아, 은행 좀 들렀다가요. 미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행?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일었어요. 미나가 나간 후 준호는 창가에 섰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봤어요. 미나가 버스를 탔습니다. 준호는 시계를 봤어요. 2시 10분. 1시간 후쯤 미나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은행 봉투였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했어요. 하지만 눈은 미나를 따라갔습니다. 미나는 지하로 내려갔어요. 봉투를 들고 현금을 찾아서 왜 지하로 가는 거지?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미나가 문 앞에서 큰 상자를 받았어요. 준호는 2층 창문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상자가 2개였어요. 꽤 무거워 보였죠. 미나가 상자를 들고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어요. 아버님, 택배 왔어요. 뭔데 그렇게 커?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 책이요. 제가 주문한 거예요. 책? 미나는 상자를 끌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준호는 계단 위에서 지켜봤습니다. 쿵, 쿵. 상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재 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딸깍. 잠그는 소리. 준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왜 자꾸 숨기는 거지? 책이라면 왜 서재에 숨겨야 하는 거지?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녁 무렵 친구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호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준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아들네랑 같이 사는 거 어때? 편해? 글쎄 그런데 명자야. 왜?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요즘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 매일 지하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거든. 그리고 오늘은 은행도 갔다 오고 큰 상자도 받고. 명자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거 뭐 하는 거 아니야? 뭐?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니까. 출판이랍시고 딴 남자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준호는 숨이 막혔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요즘 세상이 어떤데? 조심해야지. 그래도 우리 미나는. 준호야, 너무 믿으면 안 돼. 확인해봐.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명자의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딴 남자? 출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밤 11시.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녹음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랑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누구한테 한 거지? 은행에서 찾은 돈은 누구한테 주는 거지? 택배로 받은 상자 안엔 뭐가 들었지? 질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준호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숨막혔어요. 그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죠. 어둠 속에서 서재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또 불을 켜놨네.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미나는 밤에도 가끔 서재로 내려갔어요. 준호가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발소리, 문 여는 소리,
그리고 긴 침묵. 대체 뭐라는 거야? 준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답답함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미나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죠. 아버님, 국 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준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을 보며 준호는 생각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내가 오해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는 걸까?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미나는 지하로 내려갔어요. 준호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딸깍. 잠그는 소리.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지하 계단으로 걸어갔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왜 잠그는 거지?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바스락. 종이 넘기는 소리 같았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댔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준호는 문에서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저녁 진호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응, 들어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미나야, 오늘 뭐 했어? 진호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집안일하고 책 좀 정리했어. 미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책 정리? 준호는 수저를 내려놓고 미나를 봤습니다. 무슨 책인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나가 잠시 멈칫했어요. 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요. 많이 샀나 보네. 택배가 2상자나 왔던데.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미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진호는 씻으러 갔어요. 미나가 설거지를 할 때 준호는 거실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그 생각이 확신처럼 굳어졌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준호는 또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생각만 복잡했습니다. 아내 해숙이 떠난 후 이 집은 달라졌어요. 말소리가 줄었고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며느리까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 고요한 집. 그의 마음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서재 안에 뭐가 있는지, 미나가 무엇을 하는지, 그 진실을 눈으로 직접 봐야 했어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에 미나가 외출하면 그때 서재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열쇠를 찾아서라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오후 6시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신문을 들었지만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미나가 현관에서 우산을 챙겼어요. 아버님, 마트 다녀올게요. 비 오는데 굳이 나가야 해?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저녁 준비할 게 없어서요. 금방 올게요. 미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창가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봤습니다. 미나가 우산을 쓰고 골목을 걸어갔어요. 빗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어요. 미나와 진호의 방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래도 되는 걸까? 양심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깔끔했어요. 침대, 옷장, 작은 책상. 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볼펜, 공책, 영수증들. 열쇠는 없었어요. 다음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품, 손수건, 머리끈. 여기도 없었어요. 준호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 사이를 뒤졌어요.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열쇠였어요. 작은 금속 열쇠 하나. 준호는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알 수 있어. 방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 앞에 섰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씩 계단을 내려갔어요. 비거. 낡은 계단이 소리를 냈습니다. 서재 문 앞에 도착했어요. 준호는 열쇠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열어도 될까? 마지막으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찰칵.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습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서재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순간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벽면에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해숙의 사진. 아내의 웃는 얼굴이 액자 속에 있었습니다. 해숙이. 준호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벽에는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해숙이 웃고 있는 모습, 정원에서 책을 읽는 모습, 진호를 안고 있는 젊은 시절의 모습.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책상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원고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집어들었습니다. 맨 위 종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시집 향기 아래서.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집? 어머니? 그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해숙의 손글씨였습니다. 봄날의 향기. 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너의 온기. 향기처럼 남아.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해숙이 쓴 시였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쓴 글. 이게 여기 있었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책상 옆 작은 선반에 향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남아 있었어요.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미나가 이걸 준비한 거야? 준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고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해숙의 시였습니다. 사랑, 그리움, 삶, 죽음에 대한 글. 아내가 살아생전 썼던 것들.
마지막 장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미나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시들을 정리 중입니다. 출판사에 보낼 예정. 어머님의 목소리를 세상에 남기고 싶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은행에서 찾은 돈은 출판 비용이었어요. 택배로 받은 상자는 출판 관련 자료였습니다. 서재에서 한 말들은 모두 해숙을 향한 것이었죠. 내가 뭘 한 거지. 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그때 책상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쯤 열려 있었어요. 준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설치했던 그 녹음기. 미나가 이걸 발견한 거야? 아니었어요. 녹음기 옆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해숙 어머님께 드리는 말씀들을 녹음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려고. 준호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왔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의 시를 읽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세상에 꼭 알리고 싶어요.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마음을. 사랑해요, 어머님. 명확했습니다. 어머님. 그 단어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준호는 자신이 처음 들었을 때 놓친 부분을 이제야 제대로 들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님.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어머님을 엄마처럼 사랑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님은 제게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녹음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의심한 거지.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미나는 해숙이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아내를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유산을 세상에 남기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뭘 했나요? 의심했습니다. 감시했어요. 녹음기까지 설치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원고를 꼭 껴안았습니다. 해숙의 손글씨가 느껴졌어요. 아내의 온기가 종이 위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아, 나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말이 끊겼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준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미나의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아버님, 거기 계세요? 미나가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불이 켜진 서재를 보고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님? 준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열린 문, 책상 위의 원고, 그리고 눈물 자국이 남은 준호의 얼굴을 보았어요. 들어오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나야, 나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네, 내가 너를 의심했어. 녹음기까지 달았어. 미나의 눈이 커졌어요. 네, 알아요. 뭐? 녹음기 발견했어요. 일주일 전에.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미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매일 서재에 들어가니까. 미나야, 괜찮아요. 저도 어머님을 그리워했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의 시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빗소리만 서재를 채웠습니다. 준호는 원고를 집어들었어요. 이걸 함께 완성하자. 네. 해수기의 시집. 우리 함께 만들자. 미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말요? 응. 나도 돕고 싶어. 국어교사였잖아. 문장 정리는 내가 도울 수 있어. 미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준호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서재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원고를 펼쳤습니다. 해숙의 시가 그들 사이에 놓였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서재 안은 따뜻했습니다.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해숙의 향기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앞 형광등 아래 원고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어요. 해숙의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을 저녁, 나는 너의 그림자를 따라 걷는다.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너는 여전히 빛난다. 준호는 원고를 가슴에 안았어요. 해수가 내가 이제야 알았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미나가 차 두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차 드세요. 고맙구나. 준호는 차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미나는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원고를 집어들었어요. 이 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거예요. 그랬구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글을 쓰셨어요. 병원 침대에서도 미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봤어요. 어머님은 아프셨지만 펜을 놓지 않으셨죠.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 소독약 냄새, 그리고 아내의 약한 손. 나는 너무 겁이 났어. 네. 해수기가 떠날까봐.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님은 아셨을 거예요. 뭘? 아버님의 사랑을.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호가 퇴근했습니다. 아버지, 미나야, 나왔어.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거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진호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부엌도 거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좀 봐. 이 문장은 이렇게 고치는 게 어떨까?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아요.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미나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진호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재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호와 미나가 책상에 나란히 앉아 원고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 진호야. 왔구나. 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진호는 서재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걸린 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책상 위 원고도 눈에 들어왔죠. 이게 엄마 글이에요? 응.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엄마가 쓴 시야. 미나가 이걸 시집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진호는 원고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의 손글씨였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몰랐어. 미나가 혼자 준비하고 있었지. 미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이 남기신 글들이에요. 출판하고 싶었어요. 진호는 원고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엄마의 시, 엄마의 생각, 엄마의 마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혼자서 하고 싶었어요. 아버님과 당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진호는 아내를 봤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빴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어요. 진호야, 너도 도와줘. 내가 출판사에서 일하잖아. 편집은 내가 맡아라. 아버지, 우리 셋이 함께하자. 해수기를 위해서.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그럽시다. 그날부터 세 사람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함께 지하로 내려갔어요. 서재에 불을 켰습니다. 준호는 문장을 다듬었어요. 은퇴한 국어교사답게 꼼꼼했습니다. 이 부분은 쉼표를 빼는 게 나아. 호흡이 더 자연스러워. 오, 정말 그러네요. 미나가 메모했습니다. 진호는 전체 구성을 잡았어요. 출판사 편집자로서의 경험이 빛났죠. 시들을 계절별로 나누면 어떨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은 생각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나는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은은한 향기가 서재를 채웠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향이에요. 해수기가 참 좋아했지. 준호가 눈을 감았어요. 향기를 맡으며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어요. 이 시는 어때요?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제목인데. 미나가 원고를 들어보였습니다. 준호가 읽었어요. 시간은 가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지나갈 뿐. 남겨진 것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숨쉬고 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름다운 시네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글을 쓰셨어요. 응.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수기는 글 쓰는 걸 사랑했어. 학교에서도 문학 동아리 활동을 했지. 그랬어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응. 젊었을 때 시인이 되고 싶어 했어. 하지만 결혼하고 진호를 낳고 바빠져서 포기했지.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행복하셨어요. 저희와 함께여서. 그래도 이렇게 시를 남기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진호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미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해요, 아버님. 준호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침부터 서재에 모였어요.
오늘은 표지 디자인을 생각해 볼까요? 진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진을 넣는 건 어때요? 미나가 제안했어요. 좋지. 해숙이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하자. 준호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사진들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해숙, 결혼식 날의 해숙, 진호를 안고 웃는 해숙. 이 사진이 좋을 것 같아요. 미나가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해숙의 모습이었어요.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죠. 그래, 이거다.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답네요. 진호도 웃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고가 정리되었고 구성이 잡혔어요. 제목도 정했습니다. 향기 아래서. 어머님이 쓰신 시 중에 향기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미나가 설명했습니다. 해숙이는 향을 좋아했어. 향기로 기억을 떠올렸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제목이에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혼자 서재에 남았어요. 미나와 진호는 먼저 올라갔습니다. 준호는 해숙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해숙아, 작게 불렀습니다. 내가 미안했어. 너를 의심하고 미나를 의심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너무 외로웠나 봐. 내가 없으니까 모든 게 무서웠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 내가 남긴 게 얼마나 소중한지. 준호는 원고를 쓰다듬었어요. 이 글들 꼭 세상에 알릴게. 약속해.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향기 속에서 해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준호야. 나도 사랑해, 해숙아. 서재는 고요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고 검토 완료했습니다. 출판 진행하겠습니다. 진호가 전화를 받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미나야. 됐어요. 정말요? 미나가 달려왔어요. 응. 출판사에서 승인했대요. 준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해수가 들었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서재 한편에서 향이 피어올랐어요. 해숙의 사진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소 짓는 것처럼. 밤은 깊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준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해숙이 좋아하던 개나리였습니다. 봄이네. 작게 중얼거렸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택배입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어요. 커다란 상자였습니다.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택배 기사가 전자패드를 내밀었어요. 준호는 서명하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미나야, 진호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미나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진호도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왔어요? 미나가 숨을 헐떡였어요. 응. 준호는 상자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상자를 둘러쌌어요. 열어볼까요? 진호가 칼을 들고 왔습니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얀 표지, 향기 아래서, 윤혜숙 시집.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혜숙의 사진이 있었어요.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 혜숙아.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윤혜숙을 기리며 유족 박준호, 박진호, 박민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미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진호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가 기뻐하실 거예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일주일 후 작은 서점에서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인천의 한 동네 서점이었어요. 아담하고 따뜻한 곳이었죠. 준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도와드릴까요? 미나가 다가왔어요. 응, 부탁해. 미나가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떨리세요? 응, 많이.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 함께잖아요. 미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호가 방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준비 다 됐어요? 응, 가자. 세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서점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혜숙을 기억하는 사람들. 준호 선생님, 명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왔구나.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당연히 와야지. 혜숙이 시집인데. 명자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서점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시작하시죠. 모두 기다리고 계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단상이었지만 조명이 비추고 있었어요. 미나와 진호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준호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울렸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제 아내 혜숙은 평생 시를 사랑했습니다. 말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바쁜 삶 속에서 그 꿈을 접어야 했죠. 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 미나가 혜숙이의 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죠. 미나를 바라봤어요. 저는 처음엔 오해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나를 의심했고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았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가족이란 게 뭔지, 사랑이란 게 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준호는 미나와 진호의 손을 잡았어요. 이 시집은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혜숙을 위해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낭독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책을 펼쳤어요. 혜숙의 시를 읽겠습니다. 조명이 글을 비췄습니다. 봄날의 향기. 제목을 읽었어요. 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너의 온기. 향기처럼 남아. 준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관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미나였어요. 잃어버린 시간. 그녀가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가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지나갈 뿐.
남겨진 것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숨쉬고 있다.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지막은 진호였어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시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가을 저녁. 책장을 넘겼어요. 나는 너의 그림자를 따라 걷는다.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너는 여전히 빛난다. 진호의 목소리가 깨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었어요. 관객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낭독이 끝나고 준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해수기가 직접 남긴 목소리가 있습니다. 관객들이 술렁였어요. 미나가 녹음해뒀던 거예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가 한때 의심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 이제는 사랑의 증거였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왔어요. 미나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의 시를 정리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녹음이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꼭 알리고 싶어요. 당신의 목소리를. 사랑해요, 어머님. 너무 보고 싶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녹음이 멈췄습니다. 서점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녹음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녹음기로 저는 미나를 의심했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녹음기는 사랑을 증명합니다. 가족의 사랑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짝짝짝짝짝. 행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서점 한쪽에서 향이 피워졌습니다. 미나가 준비한 것이었어요. 은은한 향기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해숙 선생님이 좋아하시던 향이에요. 미나가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향기를 맡으며 책을 펼쳤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해숙의 시가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해수가 보고 있지?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 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명자가 다가왔어요. 준호야, 정말 좋았어. 고마워. 해숙이가 기뻐할 거야. 명자도 눈물을 닦았어요. 진호와 미나가 준호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버지, 진호가 불렀어요. 응? 엄마가 남긴 것 이제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거니까. 미나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호는 지하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책상에 시집을 올려놓았어요. 해숙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다 끝났어, 해숙아. 조용히 말했어요. 내 시가 세상에 나왔어. 사람들이 읽고 감동받고 울었어.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처음엔 나 혼자인 줄 알았어. 내가 없으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니었어. 진호가 있고 미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남긴 것들이 있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해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걸 남겨줘서. 서재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향기가 공간을 채웠어요. 해숙의 향기, 사랑의 향기.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아버님, 미나와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있어도 돼요? 그럼.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세 사람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시집을 펼쳤어요. 해숙의 시를 함께 읽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지하서재는 더 이상 비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공간이었어요. 가족의 공간. 향기가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해숙도 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며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향기처럼, 기억처럼, 글처럼 영원히 남았습니다.